신한은행에 가장 훌륭하신 자산관리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똑같은 결과인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켓 타이밍이 아닌 타임 인 더 마켓. 위험 자산인 자산 배분의 핵심이어야 된다는 것들을 안녕하십니까. 쩐에 관한 모든 썰, 쩐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한은행에 가장 훌륭하신 자산관리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WM 사업부 패밀리 오피스 셀에서 포트폴리오와 상품 전문가로 있는 박재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WM 사업부에서 패밀리 오피스 팀과 자산관리 솔루션 팀을 맡고 있는 최인희 팀장입니다. 일단 자산관리라는 걸 여러 금융기관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한은행만의 자산관리의 어떤 강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소속해 있는 팀이 ICC 팀이라고 인베스트먼트 컨설팅 앤 카운셀링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글로벌 공적 연기금의 자산 배분은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초고액 자산가분들의 자산 배분도 한번 같이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보통 보면은 글로벌 4대 연금이라고 하는 게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캐나다 공적연기금, 일본 공적연금,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연금 이렇게 큰 사이즈로 이렇게 4대 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나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연금에서는 보통 채권이라든지 대체 투자처럼 되게 안전하게 돈을 불려줄 것 같잖아요. 아무래도 노후 자금을 책임져야 되니까 굉장히 큰 손실은 피하고자 하는데, 놀랍게도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약 50%가 위험 자산인 주식에 배분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더군다나 캐나다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무려 60% 정도의 주식 비중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약 40% 정도는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위험 자산인 주식이 포트폴리오와 자산 배분의 핵심이어야 된다는 것들을 저희가 깨우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린 게, 결국에는 안전한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식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제가 약간 앞뒤에서 약간 미스매칭이 생기는 느낌인데,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한 어떤 위험 자산인 어떤 주식에 안전하게 투자를 하려면 저희는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산 투자입니다. 주식과 상관계수가 다른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이 변동성이 큰 리스크 자체를 다양한 어떤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을 섞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꽤나 좋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적립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장기 투자입니다. 뭐 장기 투자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99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일 투자를 해서 1년간만 보유했을 경우의 수익률은 꽤나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해가 있지만, 반대로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닷컴 버블 때처럼 반토막 났던 그런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을 5년 동안 보유하거나 10년 동안 보유하게 되면 그 이익의 폭은 작아지지만 손실의 폭과 빈도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자산이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의 어떤 위험성 정도는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공포와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간접 투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훌륭한 매니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매니저, 훌륭한 펀드를 찾아서 고객한테 안내하는 것들이 저희의 주 임무이고 저희 고민에 어느 정도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쉬운 건데, 왜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펀드 매니저라는 전문가분들도 시장을 이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손실이 나는 그런 일들, 이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술자리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보면 한 20% 먹었어. 그럼 100을 투자해서 20%를 먹었어. 그럼 120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줄타기를 좀 잘해서 20% 또 먹고, 그 다음에 또 20%를 또 먹고. 근데 마지막에는 그런 욕심들이 화를 불러서 한 50% 마이너스. 자, 그러면 20, 20, 20 이렇게 하면 60을 이기고요. 50을 집니다. 그러면 그냥 썸 하게 되면 10% 수익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률을 우리가 더하기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곱셈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리라고 하는데요. 100을 투자를 해서 20을 먹으면 120이 되고요. 거기서 20을 먹으면 144가 되고요. 거기서 20%를 더 먹으면 172가 됩니다. 172에서 반토막이 나면 86 정도. 원금보다 밑으로 내려가네요. 원금보다 더 100보다도. 세 번을 이기고 한 번을 졌는데 13에서 14%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크게 져버리는 문제, 마지막에 울어버리는 케이스가 생기는데 이걸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은 결과인데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거를 직렬식의 투자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투자가 직렬식 투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줄로 세우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가로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세로로 세워보는 겁니다. 25씩 이렇게 세로로 두고요. 이 25를 20%, 그 다음 25를 20% 이기고, 그 다음 25를 20% 이기고, 마지막 25를 반토막 나는 결과. 그러니까 앞에 세 개는 30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25는 반토막이 났으니까 12.5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30, 30, 30, 12.5를 더하면 102.5가 됩니다. 100을 투자하면 똑같은 3승 1패고 100에서 아까는 86이 됐는데 이번에는 병렬식으로 해봤더니 이게 100이 102.5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엑셀에 넣어가지고 늘려보면요. 직렬식 투자를 10회 정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어디까지 줄어드냐면요. 23만 남았습니다. 나는 계속 이겼던 것 같은데 그냥 계좌가 녹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병렬식 투자를 옆 10회로 쭉 늘리게 되면 이 100이 387까지 늘어납니다. 흔히 말하는 직렬식 투자는 몰빵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 병렬식 투자는 분산 투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나 아니면 투자를 위해서 시드 자금을 모으는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시작해야 될까요? 한번 돈을 잃고 나면 회복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800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그게 25%까지 올라야지 원금이 되는 거거든요. 20% 오르면 960만 원이어서 좀 부족하게 됩니다. 이게 50% 손실 났는데 나는 100% 올라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병렬식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에 관한 건데요. 돈을 누구나 빨리 벌고 싶지만 빨리 번다는 거는 빨리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투자를 하루 한다고 생각하면 돈을 벌 확률과 잃을 확률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투자를 1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돈을 벌 확률은 75%, 잃을 확률은 25%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을 모으시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좀 가지고 투자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는 보통 투자할 때 저희가 당연히 수익 안 난 날은 작년 같은 날은 투자 안 했으면 너무 좋았을 걸 생각하고 지금은 상반기에는 나 투자할 거라 아까 2차전지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 한 50년간 투자를 어떤 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한 38배 정도 돈이 올라갑니다. 근데 수익이 제일 좋은 딱 열흘만 제가 투자를 안 했다고 하면 그 수익률이 절반으로 줄거든요. 이게 복리 때문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맨날 마켓 타이밍 하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마켓 타이밍이 아닌 타임 인 더 마켓. 시장에 머무르자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옆 사람 버니까 나도 벌어야지가 아니고 투자 기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일단 물린 상태에서 기다려보자. 언제까지? 오르는 그날까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타이밍에서는 실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실제로 조언을 해주는 게 있을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 매도의 원칙을 설정을 해놓고 고객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매도의 원칙은 약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시장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시장 리스크는 작년에 시장 리스크가 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 리스크가 뭐냐면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 금리 매력도는 올라가지만 주식 매력도는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투자 포인트가 희석된 자산을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감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소식이라든지 수익성이 악화될 게 눈에 보이는 그런 포인트에서는 그런 전술적 매도를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대표주이기 때문에 마냥 들고 가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피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더 매력적인 자산 혹은 더 훌륭한 매니저를 발견했을 경우에 기존의 자산을 저희는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쩐썰의 오건영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신지. 예. 이게 이제 시장 규모입니다. 네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채권, 주식, 그다음에 금, 네. 그리고 비트코인인데요. 제일 조그만 박스가 비트코인이에요. 네. 그래서 뉴스에서 들으실 때는 사실 매일매일 비트코인 얘기 10번 들으면 채권 얘기 한 번 들을까 말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뉴스에 현황되지 마시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시장에 잘 나눠서 투자해야 되는지 그 관점에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주기적인 검토나 리밸런스 체크는 이 신한은행이는 우수한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 오늘은 신한은행 WM 사업부 최인희 실장님 그리고 박재석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